주제를 조금 바꿔서 임상 3상 관련해서 비교 임상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비교 임상이 무엇이고 네. 왜 필요한지를 먼저 좀 간단히 네. 단장님께서 설명을 좀 처음에 해주시죠. 백신을 개발하던 사람들은 5개 회사가 이제 1번 타자로 나왔었잖아요. 이때 한 걸 보면 3만 명을 대상으로 또는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반반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하는 경우에는 1만 5천 명은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백신을 접종하고 그리고 1만 5천 명은 소금물을 접종을 했어요. 또는 소금물 대신에 수두 백신을 접종한 경우도 있어요. 뭐 살짝 열도 나야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뭐 맞은지 몰라야 되니까 뭐 소금물을 접종한 경우도 있고 수두 백신을 접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천 명은 내 백신을 놓고 1만 5천 명은 뭐 플라시보라고 소위 말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했죠. 그래서 환자가 3만 명 중에 150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50명이 나온 그 150명에 뭘 맞았는지 그 대목에서 데이터를 이제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브레이킹을 이제 그 대목에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6명이 백신 안 맞은 사람이었고 4명만 백신 맞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방어율이 94.5% 이래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 썼던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날에 와서 그 방법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1. 어디서 3만 명을 모으시겠어요? 뭐 혹자들은 의료 혜택을 잘 못 보는 나라 가가지고 3만 명 모으면 되지 않냐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 사람들 다 똑똑하고요. 알 만큼 다 하는 사람들이 요새 텔레비 다 보고 이 핸드폰 안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 일로 와서 3만 명 임상시험 할래? 15,000명은 내가 개발한 건데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너 하고 15,000명 너희는 소금물을 맞거나 또는 수두 백신을 맞을 건데 할래? 그러면 어느 누가 거기 피험자로 들어가겠어요. 지금 기다리면 몸조심하면서 1년만 기다리면 아무리 킬리만자로 산속에 있는 사람들도 1년만 기다리면 제대로 된 허가받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3만 명, 4만 명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환상입니다. 국내 식약처에서는 지금 이제 이 비교 임상도 조금 뭐 광의의 의미가 있고 협의의 의미가 있을 텐데 식약처에서 지금 어떤 또 하나의 임상 3상의 방법으로 하나 열어준 거는 면역원성을 서로 견주는 비교 임상이라고 뭐 면역원성 비교 임상 이런 용어를 쓰던데요. 실제 비교 임상은 면역 원성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거의 감염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쪽 1,000명씩 했는데 확률적으로 몇 명이나 감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죠. 면역 원성을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예를 됩니다. 들면 개발하려고 있는 백신을 맞은 그 집단하고 아니면 또 허가받은 기존의 기업가 백신에 백신을 놓은 그 어떤 집단에서의 뭐 예를 들면 중화항체면 중화항체 세 가지 다 보겠다는 거죠. 세 가지를 다 비교. 중화항체도 보고 결합항체도 보고 T셀 반응률도 보고 이 다 보겠다는 거죠. 그것부터 다 보는 게 맞고요. 어느 하나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구체적인 개별 회사의 어떤 그 이제 정책이 있고 임상 설계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A라는 회사가 뭐 중앙체가를 1차 평가 주 평가 지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삼는다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회사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역원성 중앙체가 등의 면역원성을 서로 비교해서 뭐 우월한지 열등한지라든지 보통 경우에는 비열등성을 실험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비열등성 내가 못하지 않다. 그래서 그 마진을 WHO에서는 한 10%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역 원성 중에 뭐 특별한 거 하나 중앙체가다 그러면 그걸 GMT로 계산하는데 Geometric Mean Titer라고 해서 이 기하 평균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기하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있는데 그게 GMT라고 그러는데 이 기하평균 데이터로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예를 들면 여기가 340이 나왔다. 비교하는 허가받은 게 340이 4개 34만큼 모자른 320 나왔다. 그러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비열등하다는 거고 얘보다 10% 잘 나와도 그럼 좋은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WHO에서 말하는 건
야, 그 마진을 5%로 하냐, 10%로 하냐, 15%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텐데 WHO는 어떻게 할 건데 했더니 우리는 보통 10%로 예전 인플루엔자의 경우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예. 그 답변을 하더군요. 네. 비교 임상 관련해서 이제 또 가장 좀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그럼 결국 국내용 백신을 만들기 위한 네, 일종의 네. 좀 우회로 같은 네. 결국에 그러니까 내수용 백신에 머물고 네. 수출은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 네, 네. 이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네, 있는데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는 그렇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조 임상, 비교 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피험자 구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대조 임상도 비교 임상도 피험자 구하기가 쉽겠어요. 4,000명을 구해야 되는데 4,000명 중에 그 피험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백신 맞는 거 1,000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누가 뭘 맞았는지.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 25% 확률로 진짜 백신을 맞고 75% 확률로 개발대국을 막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거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그 볼런티어, 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백신의 영웅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한다고 그러면 지금 2만 명, 3만 명이 내가 그거 하겠다고 사인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을 위해서 뭐 내가 한번 그 피험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근데 미국 가서 한국에서 이거 한다고 그러면 4,000명 구해지겠어요? 못 구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산 백신 만들려고도 그러는 거지. 세계적으로 수출도 못하고 그런 거지. 그런데 1차로 허가받은 7개, WHO 리스팅에 올라가 있는 7개, 미국에 허가받은 4개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3만 명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큐어백도 이제 앞으로는요, 이 파이자 백신하고 비교 임상해야지 어디 가서 3만 명을 구하겠어요. 아무리 큐어백이라도. 이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걸 WHO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세컨 티어라고 말하는 앞에 나간 5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또 한 10개 회사가 그런 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자국에서 또는 관계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는 뭐 거의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주제를 약간 좀 바꿔서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지원 방안 가운데 하나로 네. 어떤 임상 3상에 투자하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민관 공동 펀드를 좀 구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해 2021년도에 코로나19 백신 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임상 지원 예산이 687억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 어마어마한 돈인데 687억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임상이 이런 비교 임상을 한다 그래도 기껏해야 1개 정도를 지원할 수 있어요. 1개 내지 1.5개. 이거밖에 지원을 못하는 자금인데 그렇다고 국민의 세금을 끝없이 모아서 보통 1,000억씩 들어가는 거를 5개 5천억을 여기 막 집어넣고 이것도 그렇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미국 정도 되는 재정적으로 풍족한 나라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우리도 뭐 세금들 뭐 내기 힘들어 하는데 아껴 쓰고 효과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임상 3상의 성공 확률은 통계적으로 보면 59%입니다. 미국 제약협회 통계에 의하면 백신의 경우는 더 높아요. 임상 3상에 들어가서 실패한 회사는 지금 불행하게도 큐어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상 3상에 들어가 거의 성공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백신들도 데이터가 충분히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3개의 그 핵심 데이터가 좋으면 성공 확률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60% 이상은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마중물을 대고 뭐 한 1,000억 들어가면 정부가 한 300억 정도를 되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R&D 지원금을 내고 한 700억 정도는 민관 그 펀드가 투자해서 민관 펀드는 투자니까 성공하면 그 펀드에 투자한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백신의
한 1,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성공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익률이 적게는 7배고 많게는 15배가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실제 계산이 계산이 왜냐 단가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 거기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물론 원래 개발한 회사가 상당히 가져가고 배당은 그보다는 좀 적게 가겠죠. 그래도 5배 배당은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임상하고 하는데 뭐 10년이 걸려요, 5년이 걸려요. 1년 이내에 다 승부 나는 것인데 그러면 굳이 그 정부가 없는 돈을 다 탈탈 긁어서 무상으로 그냥 갖다가 하세요 R&D 자금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수익도 기대하고 뭐 그러면서 어느 하나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우리가 펀드 방식으로 그 펀드에 돈을 집어넣으면 5군데 골고루 하면 그 중에 2-3개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배 먹으면 뭐 2개 성공하는 지금 3개 실패하고 그래도 보면 적어도 2.5배, 3배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돈 버는이 좋고 우리 정부에서는 세금 아끼니 좋고 그리고 이런 백신 개발하는데 피험자로 나오시겠다고 손 드신 분도 계신데 난 이미 백신 맞아서 못하니 이런 데라도 도움이 좀 되면 큰 돈 아니고 작은 돈이라도 모아서 내가 이런 데 나도 우리나라 백신 극복에 뭐 한 손 얹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도 수익 뭐 적게는 3배는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재미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고 제가 그런 걸 관계 요로에 말씀을 드렸지요. 대강 생각하시는 어떤 그 펀드 전체 사이즈나 예. 그러니까 뭐- 좀 필요 자금 관점에서 보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예. 그 뭐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필요 자금으로 보면 이 비교 임상을 할 때 약 900억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적게 들면 그보다 조금 쌀 거고 많게 들면 조금 많은데 평균 한 900억이라고 보면 5개가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뭐 내일 모레 하반기인데부터 들어갈 것까지 생각하면 5개. 그러면 4,500억이 들어가겠죠. 그럼 총 비용이 4,500억이 필요한 건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나 돈 있어. 내가 한 2,000억 내가 낼래. 내 수익 나눠주기 싫어. 난 2,000억은 내가 먹을 거야. 그럼 뭐 이렇게. 그럼 이 정도는 빠져나오려고 보면 한 2,500억 정도의 소요 자금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정부 예산에서 올해 지금 그 687억이 있고 내년에도 그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으니 해보면 한 1,2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4,500억 총소요 비용 중에 회사가 자체 조달이 한 2,000억 될 테니 2,500억인데 정부에서 한 1,200억 정도 낼 거니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한 1,200-300억 되겠지요. 그러니까 민간 1,200-300억 넣고 정부에서 실패하더라도 뭐 내 거 주장하지 않을 R&D 지원금으로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주고 뭐 이런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거 5개를 다 투자하는 겁니까? 한다고 가정할 때요. 모르죠. 그 데이터 이상 결과를 놓고 봐야 몇 개나 투자할지. 지금 일단 5개에 다 투자하는 걸 가정하셨지만 다 데이터들이 좋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뭐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네. 삼상이 들어가는 게 결정될 테니까 네. 거기서 만약에 줄어들면 펀드 규모도 좀 더 조금 줄어들 거고. 네. 이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불러일으키고. 또 잘 될 경우에는 실제 수익도 과실도 나눌 수 있고. 네. 그게 어느 특정 한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만약 실패하면 큰 리스크잖아요. 근데 이걸 그 번들로 묶어서 그 5개 회사를 고르고 하면 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을 텐데 성공률 60%를 계산해 보면 3개가 성공할 거예요. 성공했을 때 걷어들일 7배에서 15배의 수익, 평균 뭐 한 9배, 10배라고 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투자는 정말 땀 짚고 헤엄치기 투자해서 제가 아마 백신 개발해서 하면 투자 안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투자를 받아가지고 배당으로 줘야 돼? 안 돼? 뭐 이런 회사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mRNA 백신 관련해서 네. 몇 가지만 좀 여쭙고 네.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mRNA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mRNA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늦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메신저 RNA에 대해서 여태까지 무슨 뭘 한 게 없어요. 지난 세월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나
큐어백은 뭐 6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모더나나 바이오엔텍은 정말 10년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잖아요. 이게 뭐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제, 항암 백신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없었죠,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를 해보면 약 우리나라와 선진국,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독일이죠. 이 차이가 한 3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특허 문제거든요. 지금 뭐 아부투스로 시작되는 특허, 그리고 저 앞에 트라이링크나 이런 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신저 RNA를 제조하는 특허, 이런 특허들은 지금 특허에서 걸리거든요. 근데 그걸 특허를 완벽하게 회피하거나 우리가 다 만들 생각하지 말고, 아니 모더나도 돈 내고 쓰는데 특허, 우리 돈 내죠 뭐. 예, 매출의 일정 부분을 넣어줄 테니, 그리고 뭐 하겠으니 특허료 내면 됩니다. 지금 ST팜이라는 회사도 특허를 돈 주고 샀거든요. 우리나라 회사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특허 뭐 무서워서 안 한다가 아니라 과감하게 특허 사서 그 열심히 개발한 거 사면 되죠. 그리고 기술이 어려운 기술이에요. 안 해봐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점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매달 금방 할 수 있다는 거. 특허는 뭐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리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바이올로지, 특히 이 생산 공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 생산 능력에 대한 믿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볼 때 아무리 늦어도 2022년 연말이나 23년 초면 국산 메신저 RNA 백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말이나 또는 내후년 9년 초. 9년 초에 네. mRNA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특허 걸리는 거 돈 주고 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산 능력이 우리가 있으니까 공장 쪽은 빵빵하게 받쳐준다. 이런 그 두 가지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국내와 해외 기술 격차가 3년 정도라고 3년 말씀하셨는데요. 국내 그 mRNA 관련된 기술을 지금 뭐 갖고 있거나 초기 기술이라도 네. 또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기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메신저 RNA에는 세 개의 핵심 요소 기술이 들어갑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맨 뒤.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는 LNP 기술이에요. 그 메신저 RNA는 굉장히 잘 깨져서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가면 몇 분 내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리피드로, 그러니까 기름기죠. 기름기로 둘러싸여서 우리 몸에 있는 각종 그 엔자임, 프로티에이즈, 무슨 RNA즈 뭐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분해 요소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이제,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오래 짬밥이 있어야 되고 노하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데, 여기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이 특허들을 한두 회사가 독점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건 돈 주고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의 그 생산 능력, 그리고 CMC 능력을 볼 때 이거 6개월, 1년 하면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특허 돈 주고 산다는 전제에. 자, 두 번째. 그러면 곧 전 단계. 그러니까 RNA가 메신저 RNA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를 막 복제를 해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막 복제해 내야 되는 기술인데 여기도 특허들이 물론 걸려 있죠. 이것도 어렵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이 동네가. 여기는 뭐가 기술이냐면 배양을 할 때 조건 잡는 거, 잘 나오게 하는 거, 남보다 10배 많이 나오게 하는 거, 또 QC 측면에서, CMC 측면에서 이 바운다리를 넘어가지 않는 메신저 RNA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뭐 속된 말로 정말 몸빵 해야 되는 거거든요. 품질 관리가. 품질 관리를 할 때 뭐 온도는 어떻게 하고, 뭐 각종 배지들은 어떻게 공급하고, 이거 정말 몸으로 때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특허를 나눠서 써도 된다라고, 뭐 특허를 뭐 풀어주겠다고 그래 봐야 이 부분은 특허도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노하우지, 영업 비밀이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밤새 하고 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 6개월, 1년 하면 이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맨 최초 이 항원을
RNA에 들어가는 이 누클레오사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조합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기술, 그건 우리나라가 이미 하고 있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요소 기술 관점에서 맨 오른쪽 끝 LNP를 만들거나 또는 LNP 아니라도 다른 그 딜리버리 테크놀로지, 다른 전달 기술들을 개발해내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LNP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아부투스 같은 기술들은 돈 주고 사고, 뭐 제네바한테서 사고, 이제 이게 사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건 우리나라에 이런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부분은 설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이게 보면 사이즈가 50리터짜리, 50리터, 30리터짜리 반응조들을 쭉 N개를 늘어놓고 지금 파이저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설비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놈의 설비가 일반적으로 쓰는 설비하고 달라서 아주 특수 설비라 전 세계에서 30리터, 50리터 반응조 만드는 매니팩처러가 3개,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들은 지금 파이저, 모더나, 큐어백이 도리를 쳐서 지금 그 백로그라고 그러죠.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라서 이거 사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런 거지 뭐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몸빵해서 조건 잡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맨 앞에 부분은 뭐 이미 그 기술들은 학교 애들이 있고 또 회사에도 플라스미드 DNA 만들고 RNA를 복제해내고 하는 기술들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은 이것도 또한 특허 문제인데 이거 돈 주고 하면 되고, 트라이링크 테크놀로지 뭐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가운데 거는 무슨 알데브론 테크놀로지 돈 주고 사면 됩니다. 특허료는 그 기업 관련된 개발하는 기업들을 조금 소개를 부탁드렸는데요. 특정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 입장에서 그런 회사들이 뭐 맨 앞에 부분을 연구하는 데는 주로 학교 쪽에서 하고 기업에도 한 2군데 있고요. 이 가운데 메신저 RNA를 복제를 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쓰는 회사도 뭐 그게 상업 생산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했고, 그 연습용, 시험용으로 제조하던 회사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도 굉장히 많아요. 뒤에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뭐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큰 회사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귀하신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청하신 분들 중에 오늘 많은 인사이트나 또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약오른 기자들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